그래도 여기 좀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고 뭐 개론 부분은 여러분들 풀어봐 상관이 없는데 민법은 절대 예서하지 마세요. 작년에 재수했으면 특히 더 재수했으면 내가 좀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까먹었단 말이야. 다 까먹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특강은 여러분들 좀 열심히 좀 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강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강의. 그리고 뭐 동영상 부분인데 동영상 부분은 뭐 여기 강의를 들어야 동영상 들립니다. 그거 강의 안 들으면 동영상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조문만 가져오시면 돼. 조문하고 빨리 적으세요. 조문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야 돼. 뭘 가져와야 돼? 머리 좀 가져오세요. 머리카락이 아니고 헤어가 아니고 브레인을 가져와야 돼. 머리 있죠. 머리카락만 갖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10시부터 해서 한 6시 조금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30분 합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9시 59분 딱 봐가지고 밥 먹는 시간 있습니다. 밥 먹는 1시부터 2시 10분까지 딱 1시간 10분 드립니다. 1시간 토요일 날 1시간 하면 좀 그래요. 10분 더 드려야 돼요. 10분이 굉장히 차이 크니까. 그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첫날 내일 모레 들어보면 알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렇게 틀리는구나. 이렇게 똑같은 문제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말라 그럽니다. 이런 거는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있잖아. 40문제 중에서 되게 출제가 이렇단 말이에요. 되게 상중하로 출제를 하는데 하가 이제 우리가 과랑 40문제, 16문제 나오는 거죠. 40점. 중이 한 30점, 상위 한 40점. 이렇게 되게 됩니다. 334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공부 잘하시면 여기서 보통 60점, 70점 나온단 말이에요. 다 맞으면 7점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시험 떨어지면 이걸 가지고 막 5분씩 풀고 앉았어, 이게. 과감하게 제껴버리고. 근데 여기는 나중에 2분만 세워도 한 7, 80점 안 돼.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30. 나중에 3번이, 왜냐하면 이거 풀다 보면 이제 적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답은 8개씩이라고 그랬죠? 1번 8, 2번 8, 3번 8, 4번 8, 뭐 이렇게. 예. 그럼 만약에 안 푸는데 막 1번이 만약에 한 3개밖에 없더라. 그럼 이거 그냥 뭐 3개에서 쉬어버려. 그러면 1번. 그럼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런 요령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요령 무조건 다 풀고 앉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이제 푸는 요령을 또 막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날 민법 시간 이걸 들고 다녀야 돼, 이제. 수업 듣고 나면.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걸 또 한번 자꾸 보고. 최소한도 지금 이게 300문제잖아요. 그죠? 300문제를 제가 문제 낼 때도 마찬가지고, 변형해서 낸단 말이야. 변형해서. 그러면 변형해서 내는데 쉽게 해서 1번이 8개, 2번이 8개잖아. 요것만 다 맞춰도 시간이 3, 4, 5를 안 읽어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1번에 답을 확실하다 그러면 1번 답은 뭐 한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2번 답이다 그러면 한 20초밖에 안 걸리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요걸 확실히 맞췄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는 4, 5번 안 읽어도 합격하는 지장이 없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꾸 뭐더라 이렇게 5번까지 다 읽었어. 5번까지 다 읽고 나서 5번인가 3번 이러니까 시간이 안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1번이 답이 이게 100% 확실을 세는 게 뭐냐? 이 조문에서 나왔구나. 조문 보잖아요. 조문에서. 뭐뭐로 본다, 뭐뭐로 추정한다. 꼭 한 문제 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걸 왜 참 글자 노름이 아닙니다. 본다하고 추정한다는 엄청난 겁니다. 법에서 100%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8, 90% 증거로 반증으로 추정력 깨트릴 수가 있으니까. 본다는 100%고. 그게 본다는 법에만 있는 거예요. 법에만. 말로 할 수면 안 돼. 법률 본다 100% 추정은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볼 때도 그래요. 어떨 때 이제 1번이 확실한 답이다 그러면 확실한 답이고 밑에 읽을 필요가 없어. 풀 때도 이제. 그러나 공부할 때는 우리가 다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똑같은 문제라도. 그러니까 5분 막 해가지고 한 문제 푸는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나중에 기출문제 푸는 말겠지만 한 10초만 이내에 푸는 거 이런 걸 빨리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애울건 애워줘야 되고. 유치권 나오면 우물물에 추가 없다는 것 2년에 한 문제 나오니까 그냥 찍어줘야 되고. 너무 많이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이내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애워버려야 돼.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년에 한 문제 나온다 이거는 버리세요. 버려.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확률이 적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은 많은 거야. 에?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할 시험 떨어지는 사람이죠.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그죠? 경제의 원칙의 비원칙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암기할 사람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구쌤 외울 때도 이 계단부터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주는 5 계단하고 그다음 98 뒤로 가면 돼요. 9876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이부터 가다 보면 이 두 칸씩 올라가는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두 칸씩 올라가기. 이거 오빵 하면 돼.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 좀 하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습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습하지 말고 예습하고 싶으면 물권법 조문 한번 읽어오세요. 단 소유권 빼고. 아시겠어요? 소유권 상린관계 많으니까 소유권 빼고 185조부터 312조까지 그 소유권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차라리. 그러면 문제 좀 들어와요. 내가 수업하면서 조문을 읽었지만 문제 자체를 풀어오지 말고요. 또 풀어가고 답을 이상한 거 찍어 와가지고 바꾸기 힘들어요. 다 틀도 있고 그러니까 뭘 꼭 예습하실 분 뭐 해봐라? 조문을 한번 읽어라. 그다음 내일도 뭐 또 공시법 하겠지만 내일도 공시법이니까 물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기법은 이렇게 내고 민법 이렇게 내고 똑같은 등기라도 출제하는 게 달라요. 물건에서 등기하고 등기부에 등기하고. 예컨대 가등기를 냈을 때 민법에서는 가등기에 효력을 낸단 말이야. 근데 공시법에서는 가등기에 절차가 나온다고. 가등기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과거 가등기 의무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절차. 근데 민법은 절차가 아니고 효력, 유효냐 무효냐, 그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려고 그러면 금방 까먹잖아요, 그죠? 까먹고 제가 수업 안 한 거는 과감하게 제끼세요. 아예 그 집에 가서 읽어보지 말고 읽어야지 헤매지. 자, 그래 이제 하고 이제 공지사항 마치고 또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384페이지 저당권. 찾았어요? 교과서. 의의는 읽었으니까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3번에 저당권의 목적물은 두 번째 줄 생략을 읽어야 돼요.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 같은 말 객체는 세 가지죠. 부동산하고 권리 두 개 뭐라고 그랬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다. 이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부동산 소유권이에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를 하게 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부기 등기한다. 그건 등기부 시간을 배우죠. 그 다음 가로열고 4번에 저당권의 성질은 약정담보물권이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 네 가지 뭐 있죠? 부수불물 다 있다. 앞에 부종성 수반성이 없는 게 무슨 저당이죠? 근저당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죠. 밑에 참고를 지워버리고 20년 가다 시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가다가 박스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시험에 나와서 치는 게 있고 띄워놓으면 보기 싫잖아. 그래서 막아놓은 게 그냥 보기 싫어서 나가는 거 이게. 380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2번 저당권의 성립은. 자, 1번 계약 당사자 좀 기억합니다. 1. 저당권자고 예외 있다 그랬어요. 자,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은행이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그건 다만 예외 판례 하나 기억합니다. 이건 전문 1, 2월 때는 제가 강의 안 하고 갔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자, 이거죠. 자, 이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채무자, 채권자, 제3자 A가 합의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제3자 앞으로 채권이 기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가등기도 가능하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읽어보죠. 다만 판례는 세 사람의 합의, 채권자를 을이라고 놓고 채무자 갑, 제3자 A라고 놓습니다. A라고 놓는 이유가 물상고정인을 병이라고 놨으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채권자 제3자 A 사이의 세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포인트입니다. 채권이 제3자 A에게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앞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A 명의의 저당권 앞에다 근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도 유효하다. 그 저당권에다가 전세권 가등기 담보도 유효하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가등기 담보 등기도 유효합니다. 세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A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A에게 기속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A 명의의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가등기 담보 등기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라도 무방하다 그랬죠. 제3자가 누구예요?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 제3자 병. 이번에 이제 저당권 당연히 설정 등기하죠. 설정 등기. 두 번째 줄 등기 필요적 기상은 채권액 가로 열고 확정 가로 닫고. 채권액이 딱 확정돼야 돼. 1억이면 1억. 백미 백가마 그러면 금 2천만 원 이렇게 채권이 확정돼야 되겠고 그다음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상이에요. 그 밑에 참고 한번 볼까요? 이미 격려된 저당권 등기가 자 줄거 보세요. 불법 말소. 자 불법 말소는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총론에서 잠깐 배운 건데 꼭 저당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등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당권자 이게 불법으로 잘못 말소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 2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하고 이제 주말하죠, 그죠? 근데 이게 잘못돼서 불법 말소는 이 말소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죠. 계속 존속합니다. 자, 이미 격려된 저당권 등기 불법 말소된 때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심표 말소 회복 등기 당연히 가능하죠. 즉 저당권 등기는 186조에 의해서 저당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요 뒤에 판례를 자주 내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다. 가로 열고 186조 때문에 그래.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지 존속한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불법 말소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에 저당권의 객체는 아까 3개 적었죠, 그죠? 민법상 저당권은 3가지 부동산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에 한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특별법상 객체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우측에 4.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두 번째 줄 것이에요. 금전 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 하나 적죠. 쌀 100가마니 채권도 가능하다 그랬죠. 가로 열고 환상금액 적어야죠. 금 2천만 원 확정시켜야 돼. 다음에 가로 열고 이번에 특수저당권에서 1번 법정저당권 요거는 좀 기억하죠. 요거는 임대차에서 우리 민법의 유일한 법정저당권입니다. 자,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이면 몇 년요? 2년의 차임채권에 기하여 그 땅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압류한 때 법정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법정 저당권자 되겠어요? 토지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다 토지 임대인이 자 차임을 2년치 못 받았을 때 땅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딱 압류하면 토지 임대인이 법정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법정이니까 저당권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죠. 압류한 때. 다음 3. 저당권의 효력 이퀄 적어서 우선 변제적 효력. 뭐 저당권의 효력 그럼 오로지 무슨 변제? 우선 변제적 효력밖에 없어요. 자, 우선 변제 받으러 갑니다. 그럼 밑에 이제 1. 피담보 채권에 보면 6개 했죠, 그죠? 다음 장 넘깁니다. 큰 제목은 뭐죠? 1. 원본. 자, 원본에서는 두 번째 줄.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때는 아까 뭐 적었죠? 백미 백가마 채권인 때는 뭘 적어야죠? 가액을 금전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등기해 줘야죠. 채권을 확정해야 되니까. 금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정상 이자는 2년, 3년, 10년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3번은 조심해야지. 손해배상 채권 이퀄 지연배상금이죠. 지연배상은 몇 년분에 하나죠? 1년분에 하나서 담보됩니다. 4. 위약금. 5. 저당권 실행비용. 6번은 X입니다. 저당물 보존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자, 다음 2번 목적물의 범위 중요 표시하고 그 158조에 적어 임의 규정입니다. 자주 나와요. 무슨 규정요? 임의 규정.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죠. 이거는 저당권이 2월 1일 날 설정됐다면 설정 전에 부합물, 종물이든 설정 후에 만들어진 부합물이든 불문 미친다. 불문하고 미침. 이 포인트입니다. 자, 과실에는 원칙은 안 미치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하는 후에는 미치죠? 압류 후에는 미치죠. 자, 그 밑에 1. 부합물, 종물, 종된 거는 땡땡 적으세요. 설정 전후 불문하고 미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설정 후 불문 미칩니다. 자, 그 이제 부합물이 얘들 나오네요. 그 두 번째 줄. 토지에 대한 수목 또는 건물에 대한 정축 건물이나 부속 건물 등이 부합물의 예입니다. 토지 저당은 부합물인 수목에 미치고 또 건물에 대한 저당은 정축 건물이나 부속물에 미친다. 다만 조심할 게 농작물 있죠. 성수간 농작물은 절대 부합물이 아닙니다. 독립부동산이에요. 토지 저당은 절대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누구 소유물이야? 경작자, 할머니 소유물이. 경작자 소유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만 타인의 권한에 의해 부속된 부합물이거나 또는 그 권한이 뭐죠? 권한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죠. 등에 의해 부합물이거나 또는 당사자의 설정 특약을 하게 되면 미치지 않습니다. 자, 원칙은 여기 미쳐야 되잖아요.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하죠. 저당권자 2월 1일 설정됐다. 근데 나중에 A가 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 심으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당했죠. 그러면 토지 저당은 당연히 어디에 미친다? 수목에 미치죠. 설정 전, 후 불문하고 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경매는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A가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안 미치죠. 정당한 권한은 뭐죠? A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유물은 지상권자 전 임차인 소유니까 여기 미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오른쪽 판례가 바로 다 그런 것들이죠. 자, 1번 팔죠. 저당 건물이 정축된 그러면 정축물은 부합물이잖아. 정축된 경우 그 정축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부합물에 미치네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인 정축 부분에 미친다까지. 자,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예외 나오죠. 정축 부분이 기존은 별개의 건물로 인정되면 이거는 부합물이 아니라 뭐죠? 독립된 물건이죠. 독립물이니까 안 미치죠. 별개의 건물로 인정되거나 또는 기존 건물 헐고 건물 헐었어요. 그럼 저당권 소멸했죠? 소멸했어요.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경우는 당연히 저당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부합물이 아니잖아요. 전혀 독립된 물건이니까 안 미치는 거죠. 다음 2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이 정축된 경우 정축 부분이 본래 건물에 부합하여 본래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전혀 별개의 독립물로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합물에 미치네요. 위 정축 부분 부합물에 관한 별도로 등기 필요 없죠? 보존 등기가 격려되었고 본래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미칩니다. 경락이는 부합된 정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물이기 때문에 미치죠. 3번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하여 판단을 지우고 준하여 미친다. 이렇게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자, 종된 권리 이렇게 정리합니다. 종된 권리는 대개 이제 건물하고 땅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갑의 토지, 을의 건물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불법 건물 안 되려면 을은 땅 사용권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땅 사용권 대표가 뭐죠? 지상권을 가지거나 또는 전세권을 가지고 이게 정당한 권리잖아. 임차권을 가지거나 이게 이제 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죠. 그랬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저당권자 A가 요 건물이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미친다는 거죠.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게 단독주택일 때고 또 공동주택일 때는 대지권이죠. 1201호에 갑이 소유자인데
여기에 저당권의 효력은 이 전유분에 미치는 게 아니라 대지 사용권에 미치겠죠. 대지 사용권은 뭐 소유권이 많지만 반드시 소유권이 하나지 않죠. 이런 거죠. 지전임 여기도 미친다. 이게 종된 권리예요. 자, 그게 이제 3번, 4번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면 3번. 민법 제358조 규정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이 되어, 자, 줄거져 있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에, 이때 저자를 건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대한 건저당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 두 개 더 적어보죠. 지상권에다가 전세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다음 4번은 대지 사용권이죠. 줄건 거요.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1201호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나중에라도 대지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미친다. 이때 이제 대지 사용권에는 뭐 지상권 몇 개 더 적어보죠.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의권 이외에 대지 소유권도 당연히 하겠죠. 포함한다. 자, 3번. 과실은 원칙은 안 미치는데 언제 미친다 그랬죠? 압류가 압류 후에는 미친다. 그 3번 조심하고요. 저당 토지의 건물에는 절대 안 미칩니다. 이게 잘 틀리는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 법은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독립부동산이에요.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에만 미치지 이 건물에는 안 미쳐요. 건물 안 미친다. 그러니까 갑이 돈을 안 갚는다고 건물까지 원칙은 안 미쳐요. 마찬가지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에 미치지 토지 안 미친단 말이야. 토지 안 미치지만 요 종된 권리 여기는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그럼 확인학습. 자, 1번은 우리가 이제 총칙에서 배우는 거예요. 1. 저당권에 틀린 것.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게 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하니까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하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하고.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한다 그랬죠. 전에 또는 후에 목적 부동산에 권한 없이, 권한 없다 아까 세 개 뭐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한 없이 부합한 물건에 당연히 미쳐야 되겠죠. 물건에 당연히 미친다. 당연히 미친다. 358조 답이 2. 자주 출제돼요. 부합물 종물. 3번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네. 공유 지분도 소유권의 일부니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요거는 뭐 등기부에서 자주 내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364조라고 적고 364조. 자, 조문집 한번 와보세요. 364조 아직 안 봤던 조문이네요. 찾았습니까? 이게 제3취득자의 변제 이겁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심표 이걸 세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나중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이 360조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 가지고 뺏기잖아요. 다음 다시 옵니다. 5번 요거네요. 대지권에 미친다는 거. 5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한 판례입니다. 다음 2번에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 오른쪽에 배당 순위를 좀 적습니다. 적혀 있죠. 배당 순위에서 여러분들이 뭐 중개사법에서 배우겠지만 자, 배당 순위는 자,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가가지고 정의 경락인이라고 하죠. 경락인이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4억을 딱 납입하는 순간 납입하면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갑은 소유권 상실하고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요 4억 가지고 이제 배당 실시한단 말이에요. 배당 영순입니다. 자, 영순이라는 것은 100% 받는 걸 영순이라고 그러죠. 영순 일단 자기가 냈던 걸 미리 냈다가 받는 거. 뭐죠? 경매비용이죠. 경매비용은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 1순위가 이제 채권이 물건보다 우선하는 거죠. 1순위는 우리 주임법에서 상임법에서 소액보전금 중 일정액 보전금 중 다 받는 게 아니죠. 일정액.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년치 3개월치 임금채권 3년치 퇴직금 채권.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제 세금 중에서 당해세.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우선변제가 3순위. 우선변제권자 비교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선변제권 비교. 이게 바로 저당권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한 날. 뭐 가등기 담보는 담보 가등기 설정 등기한 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한 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보증금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이거는 법정기일이죠. 법이 정한 기일을 비교한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한 날 설정 등기한 날짜 확정일자 법정기일 비교해서 여기서 이제 우선 배당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끝나요. 경매 거의. 그다음 남으면 이제 4순위면 4개월 이상 임금 채권 5순위 뭐 이런 쭉 가죠. 시험 안 나고 맨 마지막에 8푼위 8순위 7순위도 좋고요. 맨 마지막이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이 대개 이제 우리가 확정일자 안 받은 거죠. 확정일자 없는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차용증 가진 사람들 이 평등이죠. 안분비례 평등배당입니다. 안분비례 평등배당. 요 영순위부터 3순위 정도는 기억해야 돼. 그게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 쭉 나오는 거죠. 우선 변제 일반 채권자 8푼위보다는 저당권자 빠르죠.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는 언제나 우선한다. 다만 특별법 나오죠. 주임법 상임법상의 소액보전금은 저당권자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구비한 구보증금은 설정 등기와 확정 선후에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2번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를 짜죠. 등기선으로 한다. 다음 3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유치권자는 배당 절차에 참가를 못합니다. 유치권자는 오로지 배당 절차에는 못 들어가고 인도 거절권만 가지죠. 인도 거절권. 아까 했죠, 그죠? 대항 요건이 언제까지 유치권 취득해야 되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되어야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 4. 저당권 상환의 설정 등기죠. 등기선언. 오른쪽 5번에 가압류 채권자의 관계는 자 가압류도 채권이야. 그러니까 저당권이 빠르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가압류가 되었다면 저당권자가 가압류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다르고 다만 여기 하나 있죠.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2순위에 가압류가 있다면 당연히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채권이 이게 우선하죠. 1억이다. 5천이다. 그럼 만약에 경락이 1억 3천에 경락됐다면 저당권자 1억 받고 가압류권자는 3천밖에 못 받아요. 근데 거꾸로 됐을 때 좀 문제죠. 거꾸로 됐을 때는 가압류는 집행법원에 촉탁을 해준단 말이야. 법원에서 촉탁해 주니까 선순위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채권을 6천으로 할까요? 가압류는 청구 금액을 적습니다. 그럼 2순위에 만약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1억 2천이라고 하죠. 1억 2천. 네, 이게 1대2죠. 그럼 만약에 9천만 원에 경락이 됐다면 안 분별해야 합니다. 선순위 가압류하고 후순위 저당권,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니까 선순위 채권하고 안 분별해. 1대1로 안 분별해 배당. 1대입니다. 9천만 원 1대인 게 얼마씩 받겠어요? 얘가 3천, 얘가 6천 이렇게 받습니다. 후순위지만 가압류는 채권이니까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은 경락대금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입니다. 그게 다만 이거야. 반대로 목적물에 자 일반 채권에게 주겠죠. 가압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 안분비례해서 평등 배당을 받습니다. 1대2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조세는 두 개로 나눠야죠. 조세는 뭐야? 일반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하고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빠르죠. 자, 나온다. 저당권과 조세 우선 특권의 수행출로 나간다.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조세 채권,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 선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3순위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 저당물에 당이라고 적어. 당의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 가로 열고 예컨대 정여세 가로 닫고 그다음 그 당의 저당물 부과된 국세와 가상금은 이걸 줄여서 당해세라 그래. 당의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와 가상금은 예컨대 정여세는 쉬어버려. 얘는 안 나와요. 당해세와 그 가상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선하게 됩니다. 당해세는 당의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상금입니다. 그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게 됩니다. 그 3번의 저당권 실행에서는 밑에서 두 번 매각대금 납부 요것만 기억하세요. 매각대금 납부에다가 지워버리고 적어요. 매각대금 납부하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매각대금 같은 말 경락대금 납부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187조죠. 밑에 배당은 지우라 그랬고 배당은 요걸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다음 페이지 법정지상권 한번 보죠. 자 우리 법정지상권은 우리 전문적에 봤죠, 그죠? 법정지상권에 뭐뭐 있었죠? 자 305조 전세권을 배웠고 자 토지 위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하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되죠. 305조는 전세권 설정 당시 동일해야 되고 지금 나오는 게 366조입니다.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 같아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 경매 넣겠죠.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해서 이제 임의 경매죠.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만약 정의 경락대금 납입했다. 정의 경락 딱 납입하면 소유자 달라졌죠. 갑이 법지를 취득합니다. 항상 법지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자, 조문 보죠. 366조 법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그 저당물 경매가 바로 임의 경매죠.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져야죠.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줄것에 누구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누가 법지를 취득한다고?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자, 그러나 치료는 지급해야죠. 치료는 당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법정지상권자는 반드시 치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특성에서는 동그라미 2번 강행규정 기억해야죠.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입니다. 땡땡 민법 366조 법지는 가치권은 저당권이 가치권이죠. 그 다음에 이용권은 지상권이죠. 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심표 줄였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사는 특약으로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무효다 이거죠. 법정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배제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요건 가보죠. 1. 건물이 존재, 뭐 당시 존재하죠? 저당권 설정 당시죠? 기억, 존재 땡땡.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 가로 열고 적어도 나대지 X입니다. 나대지란 글자가 나오면 X 법칙 성립 안 해요. 그 다음 니은에 기존 건물이 나중에 정축이나 개축되더라도 법칙은 성립합니다. 동일성도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디귿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 신축 X네요.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은 X네. 땡땡 한번 읽어보죠. 건물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는 토지의 나대지는 X네.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법치 X입니다. 다음 리얼은 한번 출제된 판례인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면 어느 정도 건물이 외형상이 있다면 법치 성립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설정 읽으면 토지에 관해 설정된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줄고 나간다.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는 건물이 외형상 있죠? 법치 성립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맨 밑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함이 상당하다, 성립한다 이렇게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좀 중요 표시하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원칙은 법치 성립이고 기억입니다. 기억. 토지 위에 줄거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데 그 후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건물 지어도 나중에 법치가 성립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니은이야. 토지와 건물에 동그라미에서 공동저당이 설정돼요. 공동저당, 여기 이제 X입니다. 그 변경 판례죠. B, 잘 이해야 돼.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은 이런 뜻이에요. 자, 공동저당은 2개 이상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요겁니다.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금. 소유자 같았어요. 여기 요 부동산에도 저당권, 이 부동산 공동저당이죠. 2월 1일 공동저당권 을이라고 하죠. 나중에 건물이 철거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단독저당이 돼버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저당권에 건물이 있을 수 없어요. 없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제3자가 만약에 건물 신축했다. 소유자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법치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변경 판례 땡땡. 토지와 건물 양쪽에 동그라미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기존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표. 그냥 이렇게 나간다. 신축 건물에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줄거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치 성립이 부정된다. 짧게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게 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원칙은 법치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변경된 판례입니다. 그건 좀 하나 기억하고요.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3번에 이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돼. 어느 당시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자, 들고 나간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면 성립하였다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치는 인정이 됩니다. 어느 당시만 소유자 같으면 돼? 저당권 설정 당시만 동일하면 됩니다. 다음 4번. 오른쪽 와서 동그라미 4. 법치 성립 시기는 자, 지상권은 자기 땅 사용하는 권리예요? 남의 땅 사용하는 권리예요? 남의 땅 사용 권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죠. 언제 달라지느냐? 경락대금 납입시죠. 땡땡. 토지와 지상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 즉 매수인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건물 소유자가
법지를 치러갑니다. 경락대금 납입한대죠. 5번에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죠. 30년, 15년, 5년이 되겠네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기간에 정할 없는 지상권으로 보아 최단 존속기간이 정해진다는 게 판례입니다. 30, 15, 5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 앞에 문제에서 안 풀었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335쪽 가보세요. 335페이지. 여기 법정지상권 중에서 조금 어렵게 냈던 문제인데 335 확인학습. 거기서 전번에 내가 리얼을 제가 안 풀어서 디귿 리얼 안 풀어줬을 거야 아마. 자, 기억 올라가 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그런 것은. 자, 법지는 1번에 땅 위에 반드시 뭐가 존재하고 있어야죠? 건물이 존재할 것. 2번에 자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 같아야 돼. 자, 그게 기억 나올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이거 뭐야? 나대지야 건물이 있었어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됐다 그랬죠? 읽을 필요도 없죠. 법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니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판례야.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설정 당시 양자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그랬죠. 그러면 뭐 법지 성립하겠네.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뭐 당시 소유자 같았죠? 설정 당시 소유자 같았죠? 법지 성립을 합니다. 다음 디귿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이것도 조금 읽었던 판례입니다.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건축 중이었고 건축 중 건물의 규모 등등 줄였죠. 외형상 뭐가 나왔죠?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건물 존재했죠? 법지 5입니다. 성립합니다. 나중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면 366조 법지가 성립합니다. 리얼은 조금 전에 했던 공동저당 판례입니다. 이게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거래. 동물의 처음 뭐가 나왔나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병소유 건물이 새로이 축조되게 되면 공동저당에서 건물 철거됐죠. 땅 주인은 갑, 건물 주인은 병, 사람이 다르잖아요. 토지에 관한 저당권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지 X입니다. 뭐죠? 공동저당에서 건물 철거됐다. 그럼 X입니다. 답이 몇 번인가요? 니은 뒤에 2번요.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습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법정지상권 시험을 내게 되면 305조 법지, 366조 법지, 관습법 법지 이걸 섞어서 한 문제를 내버린단 말이야. 그럼 막 헤매게 해. 그래서 이제 요걸 알고 요걸 알아야 풀린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될 때. 이거는 뭐 당시 전세권 설정, 이거는 저당권 왜? 조문이 전세권에서 나오니까, 저당권에서 나오니까. 이건 법조문이 없잖아. 팔아먹을 당시, 처분 당시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당시 소유자 같았다가 이거는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뭐야?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거는 이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거는 처분해서 바뀐 경우.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법지를 치더라. 이거는 임의 규정이고 이건 강행 규정이죠. 이건 조문이 없으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죠. 조문 자체가 없으니까. 관세법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5페이지 갑니다. 5번 제3취득자의 지위. 1. 제3취득자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 자, 저당권에서 개념을 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면서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이고 제3취득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나중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자예요. 제3의 취득자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다 땅을 하죠. 갑이 은행에다가 2월 1일 날 이 땅에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해 준 자. 2월 1일 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당부동산이라 그래.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줄여서 저당부동산이라고. 이걸 갖다가 저당권 설정 5월 1일 날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소유권 양수인, 소유자. 이 사람은 이 저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소유자니까. 그럼 갑이
팔지 않고 이제 병에게 지상권 설정해줬자. 그럼 지상권자니까 사용 수익권자죠. 또 전세권 설정해줬자. 전세권자도 사용 수익. 이 사람이 사용 수익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왜? 저당권자 뭘 못하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그냥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채무자갑이 이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를 안 했어요. 변제를 안 하면 이제 자 등기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갑부에 등기되어 있겠죠. 뭐 이순희의 소유자 을이라고 2월 1일 날. 요거는 갑부에 등기되어 있겠죠. 5월 달에 했으니까 요거 3순이 돼야 되겠죠. 소유자병. 이건 얼구에 돼야 됩니다. 얼구에 되면 그냥 같이 하겠어요. 얼구에 되면 접속원으로 비교하지만 그냥 여기도 3순위 그냥 하겠습니다. 3순위 뭐 지상권자 병 또는 3순위 지상권자 병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경매 들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 자 얼구에 소유자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을. 자 그럼 요게 말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경매 들어가면 요게 말소 기준 되니까 말소 기준 후순위죠. 다 날아가잖아요. 이 제3취득자는 경매 들어가면 자기의 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호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럼 조문을 좀 보세요. 우리 교과서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으니까 몇 조냐면 363조, 363조입니다. 363조 찾았어요? 거기 제2항입니다. 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줄이면 제3취득자도 경매인, 경락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경매인은 채무자가 아니면 누구나 경락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여기 농사 짓고 있는데 경매 들어가면 농사 잘 돼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경락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자기 권리 소멸한다 그냥. 경락 받을 수 있고. 뭐 경락 받기 싫으면 대신 갚아주면 되죠. 돈. 대신 갚아주면 아까 읽었던 거 364조 이겁니다.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당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줄이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피담보 채권의 포인트가 지연배상은 몇 년분만 변제하면 되죠? 1년분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거하고 또 몇 조냐? 367조 이겁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 바로 이거죠. 경매 들어갔을 때 배당순위 몇 순위라고? 0순위로 비용 배당받아요. 그러면 367조 이거죠. 저당물의 제3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203조 1항이 점유자의 필요비, 2항이 점유자의 유익비 규정에 의해서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 0순위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재를 오게 되면 뭐 교재에서 뭐 좀 빠져 있죠, 그죠? 보면 5번에 이 제3취득자의 변제 거기다가 몇 조? 364조. 3번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권권이 367조. 그럼 한 개 빠진 걸 갖다가 하나 더 적으면 되겠죠? 몇 조였죠? 363조 경락인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6번에 저당권에 대한 구제에서 그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일단 제목을 좀 바꿔놓고 설명했다. 밑에 2번을 동그라미 1 물권적 채권권에 물 동그라미 치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3번에 2번 동그라미 손해배상의 손. 4번 채무자 저당권 설정 특별하고 지워버리고 그 동그라미 1번이 4번에 담보물 보충에 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3번에 적시변 채권권에 적 이렇게 적습니다. 자, 물손적보 이렇게 갑니다. 물손적보. 자,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수단이 네 가지예요. 자, 저당권 침해라는 결국은 우선 변제를 못 받게 우선 변제권을 침해하는 거죠. 1. 물권적 채권권의 물.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채권권의 손해배상 채권권. 적시변 채권 적. 마지막 담보는 보충 청구권의 보. 자, 이거 조심할 게 이제 이 물권적 채권권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자는 뭘 못해요? 점유를 못하니까 무슨 청구권 없다? 반환 청구권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일단 줄한 거 보죠. 물권적 채권권에서는 반환 청구권은 없다. 다음 페이지. 손해배상은 750조죠.
손해배상 청구권 750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적시변제자. 2번 손해배상하고 적시변제 청구권을 함께 동시에 행사 가능해요.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건 함께 안 돼요. 이거는 동시에 할 수가 없다. 가장 최후의 보름, 최후에 해야 돼. 담보물 보충 청구하면 손배 청구나 적시변제 청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자, 그 교재가 조금 안 좋게 돼 있어요. 그게 몇 조냐면 362조라고 적어요. 362조라고 적고 362조 정갑니다. 362조 찾았어요? 이게 저당물, 담보물 같은 말이야. 보충 청구, 최후입니다. 최후. 자, 읽어보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책임 있는 그러면 고의나 과실이죠. 고의 과실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는 저당권자는 설정자 갑에 대하여 그 원상의 복도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옆에 적어요. 여기다가 뭘 못한다? 손배하고 적시변제를 못합니다. 일단 줄 그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재 와보면 교재 4번 담보물 보충 청구에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 손배 청구나 적시변제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 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예요. 저당권 침해 예를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임야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이 위에 이제 수목이 이 나무가 더 한 100년씩 된 겁니다. 나무가 한 감정의 물이 한 3억 정도 되고 땅 요건 한 1억 정도 돼요. 합하니까 담보가 얼마죠?